가족들이 모두 일하러 간 시간. 32살 민수연 씨는 쉽사리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직으로 지낸 지 어느덧 반년. 가장 먼저 일어나 어항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념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뭐 저한테 말 걸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밥 주는 것만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뭔가 약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집 밖을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며 무료한 일상을 달랩니다. 그에게도 패기 넘치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보컬 학원에서 일한 수연 씨. 그런데 첫 단추부터 꼬여갔다고 합니다. 3개월간 이제 무보수로 인턴 겸 일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여기 연수동에서 강남까지 3개월 동안 교통비나 뭐 식비 없이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맨날 점심시간에 그냥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정도만 먹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열정페이를 강요한 첫 직장. 이후 신발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상사의 괴롭힘을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 상사분이 직원들 앞에서 뱃살을 이렇게 잡으면서 너 이거 살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들으면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갖고. 이후에도 그에게 더 나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소업체 판매직을 전전한 수연 씨.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6번 옮겼지만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삶. 통장의 잔고도 점차 바닥을 보입니다. 39만 9천원이 남은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수연 씨.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서 낙오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 것 같다라고 옛날부터 느꼈어요. 뭔가 바뀌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헤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쉬운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고, 또 안 맞으니까 여기랑 안 맞으니까 관두고 또 쉬운 선택을 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영현 씨. 석 달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가만히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뛰는 동안에는 일단 힘들고 숨이 차니까 머리가 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어지고. 36. 꿈꿔왔던 미래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쉬었음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첫 취업은 수월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메뉴가 잘 나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반도체 대기업에 합격한 영현 씨. 연봉도 높고 선망받는 직장이었습니다. 이제 나 좀 안정적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1년 반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2년차 신입사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업무들이 막 저한테 왔었는데, 혼자서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출근하기 무서워질 정도로 되게 그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직장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뛰어든 도전.
한 번뿐인 인생, 이민이라는 꿈을 쫓겠다며 퇴사를 했다. 남들처럼 회사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계 일주를 성공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젊은 층 사이에서 퇴사 열풍이 불던 시기 영현 씨 역시 퇴사 후를 낙관했지만 2년여의 해외 생활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상 가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바로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라고 깨닫고서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좀 제 방황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도전. 하지만 쉬었음의 시간은 30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쉬었음 청년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 주변에서는 가장 월세가 저렴한 곳이라서 월세 24만 원 정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제가 요새 막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런 성향도 아니다 보니까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딱 최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끼니. 100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아껴 무직 기간을 견딜 생각입니다. 40개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거의 한 팩에 한 3, 4천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돼서 편해가지고 거의 몇 끼 이걸로 태우는 것 같습니다. 한 끼 정도. 오랜 쉬었음을 끝내고 싶지만 아직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 자만했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 어깨뽕도 생기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실제로 제 능력을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지금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 그 방황했던 시기가. 평균 10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지만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청년들. 첫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 주요 경제 지표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용률 69.2%, 실업률 2.7%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박사람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통계적으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 70만 명에 주목해보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쉬었음 수치 속에 대한민국이 처한 노동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1998년에 IMF도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청년 고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지만 청년들의 취업 의사 혹은 근로 의욕을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청년이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 의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청년의 규모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노동시장의 활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